안녕하십니까. 백만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결구법은 사괴 맞춤입니다. 사괴 맞춤이고요. 모양은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정도 모양의 결구법입니다. 근데 요 사괴 맞춤은 주로 쓰는 게 가구에서는 이제 다리, 그러니까 뭐 식탁이라든가 테이블 종류 요런 거에 다리, 침대의 다리에 사용을 하면 굉장히 튼튼한 결구법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힘을 받는 다리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요 사계 맞춤의 유래를 보면 사실 이제 한옥에서 주로 쓰이는 결구법입니다. 한옥. 그러니까 한옥을 맨 처음에 지을 때 초석 위에다가 기둥들을 쭉 칸수별로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 맨 위에 첫 번째 결구하는 게 사계 맞춤입니다.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들이 쭉 뭐 둥글든지 사각이든지 기둥들이 쭉 세워지면 그 기둥과 기둥들을 긴 또 쇠목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사계 맞춤으로 결구를 해주고, 또 이쪽 기둥은 또 이렇게 결구를 해주고, 서로 기둥과 기둥을 뺑글 돌아가면서 결구를 해주는 방식인데, 이 한옥에서 이게 주로 쓰는 이유가 가장 튼튼한 결구법 중에 하나가 이 사계 맞춤이기 때문에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결구법을 보면, 사계 맞춤의 결구법을 보면 사실은 이 핵심이 이 턱입니다. 턱. 이런 턱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요즘 그 사계 맞춤 하시는 분들을 보면 턱이 없이 잠깐만, 이렇게 이제 민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산도 해야 되고 가공도 좀 까다롭고, 그거를 정확히 딱 바들장하고 어플장을 정확히 딱 맞춰서 또 기둥까지 딱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쉽게 하려고 그냥 어플장, 바들장 요 두 개만 이렇게 결구를 한 다음에 그냥 민자로 기둥에다 이렇게 끼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힘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게 어느 쪽 세목이든지 간에 다 놀기 때문에 힘을 못 받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 마냥 이 턱이 있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세목이 들어가면서 요 큰 기둥의 작은 기둥들을 이렇게 모아주고, 또 이쪽 세목이 들어가면서 요 작은 기둥들을 또 이쪽으로 모아주고요. 또 요 작은 기둥들은 이 세목을 또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의자 같은 데도 이걸 활용을 하면 굉장히 튼튼한 다리 구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데는 사계 맞춤이 이제 뒤주나 이런 이제 큰 광에 이제 광 말고 이제 쌀을 넣어놓는 뒤주라든가 이런 큰 이제 기물을 만들 때 그 기둥들을 세목으로 연결할 때 사계 맞춤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계 맞춤이라고 통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부법은 아까 때도 설명드렸듯이 이 턱이 생명입니다. 이 턱하고 이 기둥하고 딱 잡아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텐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얘는 조금 약간 헐거운 상태고요. 텐션을 이렇게 보면 1차 가공했을 때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 정도로 탁 이렇게 이 정도 텐션으로 싹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느슨해 버리면 이렇게 요 작은 기둥들을 여기 있는 작은 기둥들을 못 잡아주니까 놀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얘가 너무 세게 얘들이 이 턱이 들어가면서 이 작은 기둥들을 너무 세게 잡아주면 얘가 안쪽으로 쉬면서
다음 세목이 들어갈 때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텐션을 적당히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먹금칼을 긋고 먹금칼에 딱 맞게 가공을 해야지만 이 정도 텐션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텐션이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가공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들어갔을 때 이 정도 텐션으로 딱 들어갈 정도, 손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살짝 들어갈 정도가 제일 좋은 텐션입니다. 요것만 일단은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기둥과 세목이 같은 정각제일 때는 이 그리고 가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이 기둥과 세목의 정치수가 아니고 기둥 따로, 세목 따로, 또 세목도 얘 따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고 가공도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가장 쉬운 정각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각제로 한 다음에 이해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목이 작아지던가 세목이 둘 다 똑같은 상태에서 작아지던가 아니면 세목이 따로따로 작아지던가 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게 먼저 정각제로 해서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먹금칼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 맞춤에 먹금칼 긋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계 맞춤의 기둥과 세목이 같은 정각제로 하면 이게 가공이나 뭐 먹금 긋고 가공하기가 쉬운데 세목과 기둥이 사이즈가 다를 경우는 각각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쉬운 거 정각제로 정확히 뽑은 다음에 그거를 기둥, 그 다음에 세목 이렇게 해서 쉬운 방식으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재가 같은 부재이기 때문에 면을 같은 면끼리 이렇게 맞추는 게 결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가운데 걸 기둥으로 하고요. 이쪽 오른쪽 거를 세목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건데 같은 면과 같은 면을 일단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얘가 1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시 원위치를 놓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왼쪽 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놓고 이쪽 면을 돌려서 놓고 얘가 2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각제를 뽑았지만 얘 사이즈하고도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면에 대고 이 부재를 대고 그다음에 먹금을 거야지만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끼리 이렇게 1차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바들장이 됩니다. 바들장이 되고 하나는 어플장이 되는데 이렇게 어플장이 되는데 1번이 들어가는 게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바들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나중에 위에서 이렇게 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요 반턱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 반턱이. 어디가 어떤 게 바들장이고 어떤 게 어플장인지 서로 1, 2번은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은 먼저 들어가니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위쪽으로 반턱이 위쪽으로 뚫려야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그래서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2번은 반대로 어플장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려야 반턱이 1번과 2번이 서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헷갈리기 전에 미리 이렇게 표시를 양쪽 두 개를 헷갈리기 전에 표시를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기둥과 이제
1번 세목을 먼저 돌아와서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이걸로 1번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설명했듯이 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목에. 턱을 만들어줘야지만 그 턱이 이 큰 기둥의 작은 기둥을 잡고 또 서로 그 기둥과 또 세목이 서로 잡고 해서 튼튼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턱은 지금 임의로 한 선을 먼저 기준선을 긋고 거기에 맞춰서 기둥의 폭을 기준선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이제 묶음을 본격적으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쪽 면에다가 기준선을 그어주는 거죠. 네, 기준선을요. 이렇게 그어주고 돌려서 자, 1번 면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1번 면이. 그럼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가능하면 그 해당 면을 뒤집어서 갖다 대고 살짝 요거는 지금 보이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요거는 먹금선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밀면 이제 보일랑 말랑이 되죠. 보일랑 말랑은 톱질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가공하면 약간 헐겁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살짝 더 들어가게 조금 더 밀어서 선이 살짝 가리는 순간, 요 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 순간을. 네. 그래서 다시 요건 보이는 거고요. 완전히 보이는 거고 이렇게 밀고 가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밀고 가면 지금은 보일랑 말랑하는 순간입니다. 보일랑 말랑. 예, 보일랑 말랑하는 순간이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밀어서 딱 가리는 순간 이렇게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 가리는 순간. 요 순간 딱 맞춰서 띄고 먹금칼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번의 기준면이 잡혔습니다. 1번의 기준면이. 예, 기둥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 기준면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에, 한쪽 면에 기준선이 잡히면, 반대쪽에, 여기를 그렸으면 이 반대쪽에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돌려가면서 그려야 되는데, 얘를 저쪽으로 넘어갈 때 해야 될 게, 턱을 그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턱을. 네. 턱을 그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턱은 보통 부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같이 정각지 할 때는 4분의 1 정도만 턱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는 한 4분의 1을 남기고요. 4분의 2는 남기고 그 다음에 이 턱은 4분의 1 정도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이지만 얘가 한 32mm 각재니까 한 4등분 한다면 8mm 정도 되게 이렇게 그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면서. 네, 턱을 이렇게 그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또 돌려서 반대쪽에도 다 그려주고요. 반대쪽은 쭉 그리면 되겠죠. 그냥 쭉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쪽 여기는 턱을 그려줘야 되니까 한 8mm. 이렇게 해갖고 한 바퀴 뺑글 돌리면서 기준선을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턱, 여기는 면, 여기는 턱.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는 거죠. 기준선이 잡혀 있으니까 기준선에서 넘어가면서 여기서 턱을 그려주고요. 이쪽도 걸어서 갖다 대고 턱을 그려주고요. 반대쪽은 면이니까 그냥 전체를 다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쪽은 턱 두 군데, 그 다음에 면, 턱 두 군데, 면. 이렇게 해서 뺑글 돌아가면서 먹금선은 다 걷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1번 세목을 지금 만들었는데 2번 세목을 갖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반복해서. 자, 2번 기둥, 그 다음에 2번 쇠목입니다. 네, 두 개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다 먼저 기준선을 하나 잡아줍니다.
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기준선 하나 그려주고요. 이 기준선에 맞춰야 되는데 기둥 2번을 그대로 돌려서 해당되는 들어가는 부분에 맞춰서 밀고 오는 거죠. 자, 먹금칼을 이렇게 해서 더 잘 보이게 자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이는 겁니다. 요거다 조금 더 하면 이제 보일랑 말랑, 예, 보일랑 말랑 하는 거고요. 톱질할 때 쓰는 거. 요거보다 조금, 너무 많이 갔네. 조금만 더. 지금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많이 넘어가 버리면 이 기둥이 이 쇠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예.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리는 순간을 딱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살짝 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리는 순간 지금. 이렇게 해서 띄고. 다시 조금 움직였네, 제 손이. 요거는 보이는 상태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밀어서, 살짝 밀어서 가리는 순간. 이렇게. 조금만 더 밀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살짝 가렸죠? 예. 요런 순간에 띄고 그리는 거죠. 이렇게. 먹금칼을. 그렸으면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는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고 반대쪽도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고요. 반대면은 그대로 그냥 전체 면이니까 다 그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됐고요. 또 두 번째 기준면도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걸고 갖다 대고 넘어가면서 턱을 그려주고요. 반대쪽도 걸고 갖다 대고 그려주고요. 턱만 그려주고요. 굳이 다 안 그려도 됩니다. 턱 있는 부분은. 예. 반대쪽도 걸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그려줘서 완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번 세목과 2번 세목의 기준선, 기둥이 들어가는 기준선은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턱도 될 부분의 기준선은 다 그렸습니다.